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행복한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4-25 시즌은 막을 내렸습니다. 라리가 우승은 누구? 그렇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파델레이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스페르코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시즌의 우승 트로피를 3개나 들어 올렸습니다. 기분 좋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바르셀로나 선수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 여기에 라포르타 회장을 비롯한 바르셀로나 관계자들 한 시즌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난 한 시즌을 돌아보면 역시 최고의 선수는 2명으로 압축될 것 같아요. 페드리냐 라민 야말이냐. 왜냐면 페드리가 중심을 잡아줬고 페드리가 공수 연결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리파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저도 페드리를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반면에 라민 야말파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라민 야말이 성장을 했고 공격의 기여도가 그 누구보다 높았거든요. 물론 공격 포인트는 골은 레반도프스키가 전체적인 공격 포인트는 하피냐가 더 맞습니다만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라민 야말이 정말로 대단했죠. 바르셀로나의 에이스이자 바르셀로나의 돌격대장이자 바르셀로나의 플레이메이커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 동안 라민 야말에 흥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아닙니다. 저는 하피냐파입니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즌 끝난 다음에 라민 야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싶었어요. 라민 야말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라민 야말의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와 바르셀로나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라민 야말의 재계약이 발표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라민 야말이야말로 바르셀로나의 현재이자 미래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라민 야말을 숭배하는 방송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라민 야말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 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는 2024-25 시즌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한 시즌은 끝났으니까 다음 시즌 2025-26 시즌은 준비해야 되겠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한지 플릭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했고요. 하피냐와 2028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영입한다, 왼쪽 윙어를 영입한다, 센터백을 영입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차차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라민 야말의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라민 야말이 오는 7월에 18살이 됩니다. 내가 라민 야말 나이의 2배보다 나이가 더 많아. 여하튼 라민 야말이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라민 야말의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까지로 6년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있고 라민 야말의 바이아웃 금액은 10억 유로 약 1조 5,570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민 야말의 주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 최고 수준의 주급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최근 데코 단장의 말에 따르면은 라민 야말이 클럽 최고 수준의 주급을 요구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고 수준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급을 줄 것 같습니다. 최고 수준의 주급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수파티가 타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죠? 모나코하고 첼시하고 여러 팀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등번호 10번은 이제 안수파티의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안수파티의 능력도 고려를 했고 안수파티의 마케팅 능력도 고려를 한 겁니다. 시장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라민 야말의 등번호 19번 유니폼을 갖고 있는데 10번 유니폼이 나온다? 그러면 또 살 겁니다. 그 정도로 라민 야말이 등번호 10번을 단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등번호 10번이 모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안수파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2000년대 들어서 기억나는 등번호 10번의 계보는 리트마넨, 히바우두, 후안 로만 리켈메, 그리고 호나우지뉴, 메시, 안수파티예요. 그런데 리트마넨도 부진했고 리켈메도 부진했고 안수파티도 부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나우지뉴와 메시에게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의 활약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 등번호 10번을 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야, 이제 18살 되는 선수에게 등번호 10번을 준다는 것은 압박감을 너무 크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라민 야말의 전체적인 활약상을 봤을 때는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과 재계약을 하고 라민 야말에게 등번호 10번을 주면서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라민 야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중심이 라민 야말이라는 사실은 올 시즌에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발데가 부상일 때 오른쪽에 라민 야말을 이용한 공격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점도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전개할 때 막히면 라민 야말을 이용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또한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너무나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중에서 박스 바깥쪽에 중거리 슈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건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중거리 슈팅으로 7골인가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거리 슈팅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중거리 슈팅에 의한 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의 가치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매우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제가 라민 야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라민 야말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최근 2시즌 동안 축구를 보지 않았다면 라민 야말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라민 야말은 2007년 7월 13일에 태어난 지금 이 순간 17살의 축구 선수예요. 라민 야말은 15세의 나이에 라리가에 데뷔를 했고요. 최연소 기록을 모두 깨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라리가 데뷔, 바르셀로나에서는 최연소였고 라리가에서는 세 번째로 어린 나이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라리가 선발 데뷔도 그렇고, 그리고 골 기록도 그렇고 도움 기록도 그렇고 50경기 출전, 100경기 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연소 기록을 다 깨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23-24 시즌에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지난 시즌 2024-25 시즌에 완벽하게 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발은 왼발이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하는 반대발 윙어고요. 측면 플레이메이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매우 능합니다. 또한 지난 시즌 득점력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을 메시에 잡는다면 득점력 부족하죠. 하지만은 17살의 윙어가 두 자릿수 골을 넣는다? 라리가에서 9골을 넣는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임이 분명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2014년부터 활약을 했는데 2014년 7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A팀 데뷔는 2024년 4월 라리가 32라운드인가? 베티스전에 교체 출전하면서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선발 데뷔전이라든가 골 기록이라든가 도움 기록이 계속해서 빵빵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2023년부터 스페인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고 A매치에서 19경기 뛰는 동안 4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도 소집이 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유로 2024에서 우승하는데 주역으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스페인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선수죠. 제 새치어로는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선수이긴 합니다. 라민 야말의 경기 기록을 보면 라민 야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공식 106경기 나와서 25골 34도움을 했습니다. 이건 트랜스퍼 마켓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기록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도움 기록이 더 낮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트랜스퍼 마켓 기록을 갖고 왔고요. 자, 2022-23 시즌은 베티스전 한 경기 교체 출전했어요. 그 경기에서 차비 감독이 라민 야말에게 기회를 줬고 라민 야말이 약 7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라민 야말이 최근 인터뷰에서 차비 감독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습니다. 차비 감독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차비 감독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라민 야말을 비롯한 라마시아 선수들에게 기회를 계속 줬다는 점 같아요.
여하튼 2023년도의 모습을 드러내서 2023-24 시즌에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식 50경기에 출전했고요. 7골 9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선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시즌 동안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라리가에서 5골 7개의 도움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2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코파델레이는 한 경기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스페르코파에서도 한 골을 넣으면서 무대를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2024-25 시즌 공식 55경기에 출전하면서 드디어 터졌습니다. 만개했습니다. 무려 18골 25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라리가 35경기 출전해서 9골 15개의 도움을 했고요. 챔피언스리그 13경기에서 5골 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코파델레이 5경기에서는 2골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스페르코파에서는 2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천후였고 무대를 가리지 않았고 언제나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일관성 부분에서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페드리와 라민 야말이라고 생각해요. 라민 야말이 부진했던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매 경기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라리가 통산 72경기에서 14골 22도움, 챔피언스리그 통산 23경기에서 5골 6도움, 코파델레이 통산 6경기에서 3골 6도움, 스페르코파 통산 4경기에서 3골. 이러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 에이스는 라민 야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라민 야말은 17살에 불과하지만 우승도 어마어마하게 기록했습니다. 벌써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물론 2022-23 시즌 라리가 우승은 한 경기 출전하고 우승했기 때문에 라민 야말 입장에서도 우승이네, 행복하긴 한데 글쩍글쩍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올 시즌 라리가, 코파델레이, 스페르코파에서는 주인공이었거든요. 여하튼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2회, 코파델레이 1회, 스페르코파 1회 우승 트로피를 벌써 4개를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로 2024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때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센세이션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수상도 당연히 이어졌죠. 2024년 골든보이, 2024 피파 더 베스트 11, 유로 2024 베스트 영플레이어상 도움왕, 그리고 지난 시즌 2024-25 시즌 라리가 도움왕까지 개인 수상 얘기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 수상 쫙 피면 그거 읽다가 하루 지나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라민 야말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라민 야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더 성장했다는 부분입니다. 한 단계 더 발전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실 라민 야말은 A팀에 등장할 때부터 드리블 능력이라든가 테크닉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성 단계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은 기회 창출 능력이라든가 득점력, 그리고 연계 능력, 수비 가담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계속 활약을 하면서 전술적인 능력이 늘어나고 수비 가담 능력이 발전하고 여기에 연계 능력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 선수는 시야가 넓다 보니까 기회 창출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득점에도 눈을 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에 정말 놀라운 골들을 많이 넣었죠. 물론 득점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더 발전해야 돼요. 사실 라민 야말이 마치 매크로처럼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왼발로 ZD, 가마차는 슈팅, 그리고 파포스트를 겨냥하는 슈팅, 이런 부분이 전매 특허 같긴 한데 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골키퍼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경기였나? 니어포스트를 겨냥하는 슈팅이 빗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슈팅 코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요. ZD뿐만이 아니라 가마차는 슈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으로 슈팅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득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죠. 이제 상대팀의 많은 선수들이 라민 야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라민 야말 봉쇄법을 들고 나올 겁니다. 즉 라민 야말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처럼 1대1 돌파를 즐겨야 되고요. 그리고 쿤데라든가 아니면 다른 라이트백이 라민 야말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민 야말이 기회 창출을 하면서도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도 득점력을 과시해야 됩니다. 물론 라민 야말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득점력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기 템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라민 야말이 드리블할 때 바르셀로나의 공격 템포가 좀 느려지는 것 아니냐. 근데 라민 야말이 없다면 그런 템포조차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라인의 라민 야말, 왼쪽 라인의 바이데,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들이 공격의 활로를 개척해줘야 돼요. 바이데가 부상일 때 라민 야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라민 야말에게 3명이 붙었어.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라민 야말이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수비를 흔드는 것, 그것이 템포가 좀 느려지더라도 바르셀로나의 공격에는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실패할 때에는 비판이 따르겠죠. 하지만은 라민 야말의 1대1 돌파는 굉장한 무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발이 왼발이다 보니까 오른발보다는 당연히 왼발을 주로 쓰죠. 올 시즌 라리가에서 9골을 넣었는데 왼발로 8골, 오른발로 1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라민 야말 입장에서도 오른발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혼란을 좀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라민 야말이 오른쪽 라인에서 크로스 올릴 때 왼발 아웃프론트 킥으로 자주 올리는데요. 가끔씩은 오른발 크로스도 섞어서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격 쪽에서 XG값을 보면 9.81이고 골은 9골 넣었어요. 그러면은 XG값 대비 득점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슈팅을 144회나 했고 유효 슈팅이 47회나 됩니다. 그리고 골 같은 유효 슈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민 야말의 득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나쁘지 않았다. 확실히 득점력이 올라왔다. 그런 거는 슈팅수, 유효 슈팅수, XG값, 골 기록에서 알 수가 있고요. 도움도 XA 값이, 그러니까 경기당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수치, XA 값이 11.61인데 13개의 도움 또는 15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XA 값보다는 도움을 많이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패스 성공률이 78.9%고요. 공격수의 패스 성공률로 치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키패스가 64번이나 됩니다. 64회나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가 있었죠. 라민 야말은 올 시즌 너무나 좋은 성장세를 보여줬고 다음 시즌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정말로 만족 대만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라민 야말의 재계약 여부가 아니에요. 라민 야말의 재계약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의 활약상이 아니에요. 라민 야말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분명히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할 겁니다. 다만 부상은 걱정이 돼요. 올 시즌에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했거든요. 4,50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이 다음 시즌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포드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가깝긴 한데 이적료가 비싸죠.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루이스 디아스인지 하팔 레앙인지 레시포드인지 니코 곤살레스인지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하튼 라민 야말에게 휴식을 주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은 뛸 거예요. 그것도 팀의 중심으로 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은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다. 자, 다음 시즌부터 넘버 10 라민 야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메시가 떠난 다음에 메시 같은 재능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50년마다 나타나는 재능이라고. 그런데 메시 이후 너무 빠르게 이런 재능이 나타났습니다. 라민 야말이 등장을 했어요. 꿀애들이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민 야말의 플레이를 즐길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라민 야말의 활약은 앞으로 10년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즐겨보시죠.